저희가 사업이나 부업을 하다 보면 블로그 포스팅의 중요성을 안 들어본 사람 찾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주고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혹은 대행사를 껴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포스팅을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돼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로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엑기스들을 모아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건 YG앱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앱 사용량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유튜브가 압도적이죠. 너무 압도적입니다. 네이버는 최근에 처음으로 인스타에 밀려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와 유튜브만 보면 5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홍보나 마케팅을 하는데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더 유리한 이유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의 김경훈 사장님의 말을 빌려서 첫 번째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김경훈 사장님이 경영전략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색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있냐? 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검색하지 않아요. 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검색이라는 그 타이틀을 놓고만 봤을 때는 네이버는 검색 기반이고 유튜브는 추천 기반인데 그럼 네이버가 더 적합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만 검색을 하나요? 저만 보더라도 최근에 제가 듀얼 모니터 때문에 모니터를 하나 샀는데 네이버에다가도 검색을 했지만 네이버 전에 유튜브로 먼저 검색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비교를 해주는 유튜버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얻는 정보가 되게 알차단 말이죠. 막 추천도 해주고 어떤 걸 사라. 그리고 실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 사용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타이틀에서 네이버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검색에 유튜브가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둘 다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달력이 누가 세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글보다는 영상으로 말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글 많이 읽으시나요? 다르게 여쭤보면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 작년에 성인 기준으로 1년 독서량이 5명 중에 2명만이 책을 읽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글 활자 기반의 문자 기반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유튜브 사용량이 그걸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상으로 말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UCLA의 심리학 교수였던 알버트 메러비언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한 가지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언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언어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퍼센테이지는 약 7%였습니다. 언어로 이야기하는, 활자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7%의 전달력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93%는 뭐냐? 55%가 몸짓, 표정,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38%가 목소리나 이런 톤, 그래서 둘을 합쳐서 비언어적인 표현이 93%의 전달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7% 기반의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에서 영상으로 말하는 어떤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영상으로 말할 때 그 의사소통의 파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블로그를 하고 계시거나 저도 1일 1포스팅을 한 달 넘게 막 해보고 블로그를 막 배워보고 했었는데요. 블로그를 하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잘 정리한 글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거예요. 영상으로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의 전달력이 93%를 더해서 100%의 전달력으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가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홍보하거나 마케팅할 때 블로그 플러스 블로그로 해놨으면 어차피 유튜브도 대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쓴 글을 영상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파급력이 더 실사용량 추이나 실사용자 추이나 전달력을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변화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건 알겠고 어떤 동영상 플랫폼 단지 유튜브만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상을 하나 만들면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지만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고 틱톡에도 올릴 수 있잖아요. 팔자 방식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은 거 여러 개에다 올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좀 참고해서 따라가면 좋을까? 저기 빛나는 스타들 혹은 너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보고 따라가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예를 들면 대기업과 같은 거예요. 이게 제품이 좋아서 잘 팔리는 건지 저 회사의 제품이라서 파는 건지 삼성 거니까 우리가 산다. 애플 거니까 산다? 아니 아이폰이 좋아서 애플 걸 산다. 이거 분간하기 어렵거든요.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서 가지는 가치가 있는데 인플루언서가 만드는 콘텐츠도 비슷합니다. 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보는 건지 저 콘텐츠가 좋으니까 보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는 따라하거나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 작은 사람들. 작은데 컨텐츠의 인기가 높은 그런 컨텐츠들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최근에 만들었거나 작은 구독자, 팔로워를 갖고 있는 분들의 영상이나 그런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작은데 빵 터졌어. 그러면 이 컨텐츠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조금 앞서가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슈퍼노멀에는 적혀 있습니다. 텍스트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흐름으로 알려주셨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훈련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분석하고 이게 제목이 굉장히 궁금하게끔 만들었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자극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하는 홍보나 마케팅 방식에서 이제는 미디어, 영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둘 다 하면 또 너무 좋겠죠. 블로그 하던 사람이 그냥 내 글을 대본화 시켜서 유튜브로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카메라 놓고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하는데 둘 중 하나만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유튜브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